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선 한 남자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숨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남자에게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박진수는 작업장에서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톱날이 나무결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구급차가 서 있었고 진수가 뛰어들어갔을 때 아내 미정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왼손 엄지로 자신의 결혼 반지를 문질렀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차트를 보며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확인하려는 듯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마스크를 내렸는데 진수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대학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수액 라인 추가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준비하세요.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심전도 결과 나왔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진수는 유리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하는 윤서를 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내였습니다. 미정이 살아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윤서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0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판기 앞에서 물을 뽑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넸지만 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손 엄지가 계속 결혼 반지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일단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심전도상 이상 소견이 보여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담당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담당 의사요? 네.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지. 간호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응급 가슴 통증 환자가 오시면 바로 정해진 처리 순서가 있어요. 그 시간대 전체를 책임지는 의사 선생님이 배정되거든요. 지금은 한윤서 선생님이 담당이세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경험 많으신 분이에요. 환자분께서 안정되고 나면 다른 과로 넘겨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응급 단계에서는 담당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왜 담당 의사를 바꾸려고 해요? 뭔가 문제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혹시 해서. 간호사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정말 실력 있으세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의사 선생님 아는 분이에요? 진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말요?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하더구나.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머릿속에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그때 윤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입대 통보서가 나왔고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셨고 집안은 빚더미였습니다. 윤서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윤서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편지를 읽지 않았고 제대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윤서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겁이 났던 것입니다.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미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야 했습니다. 윤서가 누구든 과거가 어떻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다. 아내부터 지켜야 한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서가 나왔습니다.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분한 표정으로 진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진수는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검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따라가려 하자 윤서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먼저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연은 멈춰 섰습니다. 진수는 윤서를 따라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상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책상 너머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심전도 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보여서 추가 혈액 검사를 진행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심근효소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심근경색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더 관찰하고 필요하면 심혈관 조영술을 할 수도 있어요.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서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이나 당뇨는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고혈압 있습니다. 약은 먹고 있고요. 윤서가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차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서는 다시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인터컴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통증 수치 변동 있어요. 윤서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추가 검사 필요하대. 심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미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물 한 컵을 떠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진수가 몸을 숙였습니다. 괜찮아. 검사 중이야.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의사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착각이에요. 쉬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목소리가 익숙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느꼈지?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쉬어.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자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요. 그 의사 선생님 아는 분 맞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느낀 거예요. 저도 아까부터 이상했어요. 아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잖아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가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 치료 끝나고 말아마.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밀 있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서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건 채 환자의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따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모두 저 사람한테 반응하는 거지? 소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의료진 소개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한윤서. 프로필이 떴습니다. 사진, 경력, 전문 분야, 그리고 학력.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졸업 연도를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윤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예전부터 아는 사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2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추가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서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보호자분, 다시 한번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진수는 소연을 돌아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곁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윤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같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책상에 차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설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수 씨 맞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이나 됐나요? 진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쯤 됩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도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전 의사가 됐어요. 보시다시피.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환자분은 부인이시죠? 네. 따님도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셨네요.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대하신 거 알았어요. 아버님 편찮으신 것도 알았고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셨어야죠.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났어요. 정말 많이. 왜 도망가냐고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도 어려웠을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왜 한마디도 없었는지.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윤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안은 괜찮았잖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저는 선생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당신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전 제 길을 찾았고 당신도 당신 길을 찾으셨으니까.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은?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일이 좋아서요. 진수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윤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윤서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젊었고 서툴렀어요. 그게 다예요. 그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통증 수치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윤서가 돌아봤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내 부탁합니다.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윤서가 나갔습니다. 진수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서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잘 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진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친척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언니가 왔고 진수의 형이 왔고 조카들도 왔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정을 둘러쌌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단계래. 지금은 안정됐고.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직 지켜봐야 한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가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누구야? 유명한 사람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한윤서 선생님이에요. 이 병원에서 제일 경험 많으신 분이래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실력 있는 분이면. 그때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어디서 봤는데? 모두가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 한윤서 선생님.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착각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목소리도 익숙하고 뭔가 느낌이 와. 형이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야, 너도 그 의사 선생님 아는 거 아니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정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설명은 누가 들었어?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제가 들었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혼자 들으러 갔어요. 2번이나. 친척들의 시선이 진수에게 쏠렸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들으러 간 거야? 진수는 침묵했습니다. 소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윤서의 프로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분이에요. 한윤서 선생님. 친척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학력 보세요. 졸업연도. 언니가 화면을 보더니 진수를 돌아봤습니다. 진수 씨랑 같은 시기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대학 다니실 때랑 정확히 겹쳐요. 형이 물었습니다. 그럼 같은 학교 다닌 거야?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확인 못했어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시기도 맞고. 미정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분 당신 아는 사람 맞지? 진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 끝나면 말하겠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돼요? 무슨 비밀 있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수야, 뭔가 문제 있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해?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미정이 낳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이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 사람 사귄 거 아니야?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색한 거지. 옛날 애인이 담당 의사가 된 거야? 소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담당 의사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병원 규정상 지금은 불가능하대요. 형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언제 사귄 거야? 대학 때. 얼마나? 1년쯤. 왜 헤어졌어?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망간 거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 당신이 여기 있는 거?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미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숨만 천천히 쉬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손을 빼냈습니다. 진수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진수와 소연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에서 나오는 공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엄마. 진수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인터컴으로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3번 베드 환자 급성 통증 재발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운을 휘날리며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청진기를 꺼내 미정의 가슴에 댔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설아정 바로 투여하세요. 간호사가 움직였습니다. 윤서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들리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다시 찍고 혈압 재세요. 응급 카트 대기. 진수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괜찮아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윤서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ST 분절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심혈관 조영술 준비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달려나갔습니다. 윤서가 진수를 돌아봤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소연이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죽는 거 아니에요? 진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 엄지로 결혼 반지를 문질렀습니다. 계속 문질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윤서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일단 통증은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심혈관 조영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준비 중이에요. 1시간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위험합니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치료는 같은 담당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저희 병원 원칙이에요. 제가 계속 맡게 될 겁니다. 진수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감정은 제 몫입니다. 아내는 최선을 받아야 합니다. 윤서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합니다. 윤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진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 윤서가 멈춰 섰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일 뿐이에요. 윤서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저 선생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차분하고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 오늘 자신의 아내를 살리고 있는 사람.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끌고 왔습니다. 조영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동의서 작성 부탁드려요.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진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진수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윤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윤서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미정이 침대째 이동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진수와 소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진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2시간 40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깼습니다.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진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었어요. 스텐트 삽입으로 넓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에요.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관찰하고 병실로 올라올 거예요. 보호자분들은 병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정 단계니까 다른 전문의 선생님께 인계할 수 있어요. 순환 기내과 정 선생님이 이후 경과를 보실 겁니다. 진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윤서가 물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제 괜찮아요. 잘 회복하실 거예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윤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진수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윤서가 멈춰 섰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병실 가서 엄마 기다려라. 소연은 아버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수와 윤서만 남았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싶어서요. 윤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딸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선생님 일.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숨겼습니다. 겁이 나서. 또.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겁났어요? 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거가 무너뜨릴까봐. 지금 제 삶을. 제 가족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숨기는 게 더 무너뜨린다는 걸.
윤서가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한테, 딸한테 다 말할 겁니다.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제가 뭘 했는지.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진수가 가로막았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이번에. 윤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말 안 했습니다. 겁나서. 그래서 도망쳤고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숨기고 피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아내를 살렸어요. 윤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 일이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요? 침묵이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책임이라는 걸. 윤서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못한 말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데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도망쳐서. 말 안 해서.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1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윤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진수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충분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사세요. 부인 잘 돌보시고요. 진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요.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었습니다. 윤서가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윤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셨네요. 진짜로.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미정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연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미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살았어. 진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미정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웠어. 옆에 있어줘서.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도 고마워. 나 살렸잖아.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였어. 한윤서 그 선생님을 만났지. 미정은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1년쯤 사귀었어. 그런데 내가 도망쳤어. 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입대 통보도 나왔고, 집안은 빚이 많았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윤선의 집안은 괜찮았어.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난 겁이 났어. 뭐가? 짐이 될까봐. 윤서한테.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전화도 안 받고 편지도 안 읽고 제대하고도 찾아가지 않았어. 비겁하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비겁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은?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됐더라. 훌륭하게.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 없이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좋아해?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아니야. 미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짜? 진수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내 과거야. 좋았던 기억이고 미안한 기억이야. 하지만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미정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소연이 낳고 키우고 웃고 싸우고. 그게 내 삶이야. 윤서가 아니라 당신이.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깨달았어. 침묵은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 한다는 걸.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오늘 난 살아났고 그건 저분 덕분이야. 진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숨긴 건 화나. 하지만 이해는 해. 당신도 어려웠을 거야. 미안해.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론 숨기지 마. 약속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이젠 숨기지 않을게. 소연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순환기내과 정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제부터 정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중년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진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한테 인계받았습니다. 수술 정말 잘 되셨어요. 앞으로 제가 경과 보겠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요? 정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처치 끝나면 인계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안정 단계니까 제가 맡게 됐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수칙, 약 복용, 정기 검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미정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병원 1층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구석에 기부함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나무 책갈피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기부함에 익명 봉투를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오늘은 은혜였습니다. 진수는 기부함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 쐬러. 미정은 남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아. 정 선생님이 퇴원 날짜 정해줬어. 언제? 사흘 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집 청소해야 돼요. 엄마 오시면 편하게 쉬셔야죠. 진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아픈 기억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 감사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되 현재를 선택한 평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